8과 8이 만나 64개가 되는 주역의 원리를 확장한 것이다. 그러나 그가 말한 81은 천지음양과 자연계 동식물의 변화를 논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 채침은 어디까지나 81수를 통해서 이 자연계의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직접 그 수를 통해서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. 후대에 와서 성명학으로 응용해 간 것이지 본래의 81수는 그러한 성명학 설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이 장명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 일본과 용어조차 똑같은 성명 판단 또는 수리 성명학은 한자 이름의 획수를 81회까지 정해놓는데 그 반 정도가 나쁜 획수다. 그래서 웬만한 이름도 좋지 않은 이름으로 판단돼서 개명을 권유받는다. 우리 이름의 성 앞에 일명, 가성의 새로운 성을 만들어 일본인처럼 네자의 이름으로 장명하는 방법이다. 백운국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백이라는 성명 앞에 한 획의 가성을 추가, 전격을 제외, 인지, 외, 총의, 이른바 수리사격으로 기륭화복을 따진다. 그 4개 중에 하나는 걸리죠. 한두 개는 분명히 걸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장명가들을 먹여 살린다고 봐야죠.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투항, 큰 공을 세운 일본인 장수 사약가. 그에게 선조는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. 그는 자헌대부라는 벼슬과 함께 7천여 명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겼다. 72세의 일기로 훌륭히 생을 마감한 그의 이름은 수리성명학으로는 흉수. 조선시대에도 수리성명학이 존재했다면 임금이 직접 하사한 이름에 최소한 흉수는 피해 나가지 않았을까. 이 외에도 수리성명학으로는 매우 안 좋은 획수지만 결코 불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도 있다. 반대로 매우 좋은 획수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리성명학을 사용하고 있을까?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문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.